지명을 했는데 이미 지명을 했는데 소급 적용까지 부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법 시행 당시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급 적용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사실상 소급 적용은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뒤집자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률가로서. 그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급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 규정은 저는 그것대로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다. 예, 적절한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이번에 한 그 임명 절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앞서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 괜한 국민들 간의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러 가는 그 마지막 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 같습니다. 한 대행을 견제하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이 아직도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도 거대 야당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또 탄핵 남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것조차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소리 치셨지만 6월 3일 날 엄정히 국민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저렇게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방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어제 상황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4월 4일 날 파면 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 법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추천 강도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돌이 되거나 유고지에는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하는 법 아닙니까 이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법안 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이게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결국 했잖아요. 네. 대통령 권한이라서. 근데 다른 재판관 후보자 지명하는 것도 대통령 몫이라서 대통령 권한인데 임명은 되고 지명은 못한다. 이런 건 어떤 논리인 겁니까? 일단 지명한 거 자체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은 그러니까 지난 12월에는 임명을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임명을 하느냐라는 건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 상황이 다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파면 재판,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본다면 지금은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겁니다. 본인 혼자 했겠습니까? 여러 정부와 관련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어제 실제로 법무부 장관 대행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행정부의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자꾸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와서 공략하는 것 자체가 이걸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모습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사람들은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한테는 조용해라. 조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 직권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사퇴예요. 김사희 평론가님, 지금 네. 이완규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당에서는 어쨌든 심판 좀 받아보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지명권 자체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뭐 좀 이율배반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뭐 헌재 같은데 취재를 해보고 법조계 전반에 취재를 해봐도요, 제 주변에는 뭐 민주당 사람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통상적인 행정작용에 한해서 권한 행사하는 것이 권한 대행이지, 그 국가 질서의 기본인 헌법기관 구성에 네. 선출되지 않은 임시적인 통상적 행정작용만 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의 법관들 많으시잖아요. 기본 상식과 양심을 좀 지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통해서 그걸 대응하겠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들은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행사한 거는 더 큰 위헌적인 저는 요소가 있고,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 질서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후에 민주당 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역에서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기본은 지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